정말 저를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늘 내가 어떤 사람인지 50이 넘었는데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그리다 보면 계속 변하면서 우연히 들어가고 좌충우돌 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내가 이런 색을 좋아하고 이런 호흡을 하면서 이런 선이 나오고 전혀 예상했지 못한 게 나오거든요. 꿈에서도 만나지 못하는 그 무의식을 만나는 것 같은 그런 게 예술인 것 같아요. 몸과 마음의 양생을 추구하는 작가 최인입니다. 잠깐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요즘에요. 네네. 전시회가 8월 말인데요. 제가 또 미리 준비하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약간 고3 수험생처럼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별 보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이제 지금 좀 바쁠 때네요. 네네. 아, 사람이 이렇게 뭔가 열중할 수 있다는 게 작가로서 참 행복한 일이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과물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이렇게 하루하루가 확 뭔가 빠져 있어서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저절로 눈이 빨리 떠지고 뭔가 마음이 쫄깃쫄깃해지는 느낌? 네. 그렇다면 지금 작가님의 작업의 주제는 어떤 거죠 지금? 그러니까 주제는 이제 옛날에 그 논문에서도 그러니까 생명성이라는 거에 큰 키워드를 잡았었는데요. 뭔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에 대한 거 제가 전시 제목도 쫙 이렇게 봤더니 삶, 생명, 순환, 양생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아있는 거에 대한 단어가 많더라고요. 그러네요. 연관성이 있네요. 네, 다. 그래서 이번 전시 제목도 숨길로 정하긴 했는데, 숨길. 네, 그래서 뭔가 살아있는 거에 대한 경외심, 그 옛날에는 먹는 거라든가 땅에 대한 거였는데 내가 먹는 건 나다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에 내가 뭘 먹었는지도 느낌이 다르고 콩나물을 옛날에 제가 그린 적이 있었거든요. 콩나물을 딱 보는데 너무 엉켜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제가 이제 애가 막 3살 이러니까 어디 한번 꼼짝달싹 못하는 딱 제가 그 콩나물 신세 같은 약간 거미줄에 얽힌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때 한참 실타래처럼 얽힌 콩나물을 엄청 그렸었어요. 그래서 콩나물에 4개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도 그리고 그럴 때 이제 견화 작업으로 콩나물도 많이 그렸고. 엄청 사실적으로. 네, 왜냐면 콩나물은 선작업이니까. 근데 그걸 그리고 났더니 또 누가 이렇게 야 정자 같다고 또 말을 하더라고요. 오, 이게 그러기도 콩이 하네요. 있고 이게 네네네네. 다니니까 걔가 어떻게 보면은 정지되어 있는 것 같은데 움직이고 남성인 것 같은데 여성이고 식물인 것 같은데 동물이고 물컹한 것 같은데 딱딱한 돌멩이처럼도 보이고 어떤 그런 이중적인 데 관심이 있나 싶기도 하고. 대부분 우리가 이제 그 그림을 그린다 했을 때 뭐 자연을 그린다거나 산수를 그린다거나 이런 부분들인데 작가님은 생각하는 소재 자체가 익숙한 소재고 그거를 딱 포인트 해가지고 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는지. 정말 그 계기는 저 감자 속 사막이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지 감자 철이기도 하면서 제가 마침 또 그때 임신을 했었고 그게 첫째 아이였기 때문에 뭔가 되게 이상했어요. 뱃속에서 뭔가 꼬물꼬물 자라고 있다는 게. 그러는 와중에 저 감자싹을 봤더니 얘도 어떻게 보면 계속 생명을 잉태한 건데 동일하게 느껴지면서 함부로 못 대하고 이제 아주 경외의 대상으로 제일 좋은 자리에 놔두면서 물도 공급하고. 아, 시선 자체가 좀 네, 바뀌었네요. 완전히 이제 감자 딱 칼을 들고 딱 하려다가 부엌에 제일 좋은데 이제 햇빛도 드는 데다가 물도 갈아주면서 키워봤죠. 근데 정말 잘 자라는 거예요. 조그마한 감자 한 알이지만 얘도 생명이고 요게 하나의 소우주겠구나. 뭐 자궁에서 생명이 나왔듯이 그 감자가 저의 이제 작업에 생명을 준 것 같아요. 거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동일시했네요. 그러니까요. 작가님하고의 그 삶과 네. 지금 그 감자의 싹이 튼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사물이 말을 건 건데 그러니까 보통 자기가 아프면 가다가 간판으로 약국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무심하게 지내면 안 보였을 텐데 본인이 상황이 그러니까 감자가 쑥 들어온 거죠. 아니 근데 그럼 어렸을 때부터 약간 그런 걸 좋아하셨어요? 어렸을 때도 그랬었나 봐요. 제가 어렸을 때 소풍 갈 때 저희 엄마가 이제 남대문에서 막대 사탕하고 뭐 사주시면 V8 주스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게 V8? V8이라고 있는데 네. 그게 샐러리 향이 나요. 토마토 주스인데. 어릴 때 대부분 그 야채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맛있다고 제가 막 먹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어릴 때? 네. 그럼 어릴 때부터 약간 좀 그런 이상했었던 것 같아요. 이상한 건 아니고 약간 취향이 좀 독특하긴 하신데 네. 어쨌든 그 어릴 때부터 그림을 좋아하신 거예요? 그건 아닌데요. 그냥 동네 미술학원 갔다가 뭐 예중이라는 데가 있다더라. 그래서 그럴까? 뭐 시험 쳐볼까 해서 시험 됐고 그래서 또 예고를 가게 되었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미대도 가게 됐고 동양화 서양화 선택하는 기준이 있었는데 먹이 번지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번지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먹을 가는 이게 행위라든가 쫙 번지는 거라든가 동양 철학이 생명 중시라든가 윤회라든가 항상 움직이고 변하고 플렉서블하고 상황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중용을 지키고 그게 저랑 제일 잘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 먹거리를 다루면서도 항상 어떤 일상에서 소재를 갖고 와서 그 마음을 표현한다는 그런 느낌이 좋았거든요. 항상 일상에서 물을 깃는다. 소재는 항상 일상에서 찾고 거기서부터 진짜 구체적인 거를 할 때도 있고 그게 완전히 추상화될 때가 있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선배나 후배들이 작가가 하나를 해야 딱 인지도가 생기고 그런다는데 너 추상했다 구상했다가 이러면 어떤 작가인지 모른다. 좀 일관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러는데 어떻게 보면 구상이나 추상이나 다 일맥상통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그렇죠. 하고 그래요. 왜냐면 같은 사람이 그리니까 내가 생각하는 사고 안에서 계속 네. 표현하는 느낌이 다른 것 뿐이지 네. 남들이 봤을 때는 이거 추상이네? 네. 구상, 그러니까 잘 모르면 추상이고 네. 보이면 구상이라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약간 그런 부분들을 보는 시각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잘 모르겠지 아무튼 되게 자유롭게 컸어요. 뭐 하지 말라는 소리를 한 번도 안 들어가지고요. 집에서? 네. 뭐 늦게 들어오지 말라는 소리도 안 들었고 그냥 전철 끊기기 전까지 아, 정말 자유롭게 크다가 어떤 제도 안에 결혼이라는 거에 딱 들어가니까 아 이런 거였나 싶기도 했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부엌이라는 거에서 탈피하고 싶었고 어떻게 하면 이 노동에서 벗어날까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더 갈증이 생겼던 게 더 매여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늘 좀 부족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더 성취하려고 한다잖아요. 그쵸, 그것처럼 뭔가 계속 갈증이 있으니까 아 이런 것도 더 새롭게 배워보고 싶다 이런 게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교 4학년 어떤 이제 수업하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 아이 낳고 작업을 하셨어요? 그런 질문도 받는데 늘 채워주지 않는 그런 결핍 상태? 결핍이 있어야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늘 약간 모자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완전하게 채워지면은 그 내리막만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옛날에 브로콜리 보면서 내리막을 향한 절정 이런 제목을 붙인 게 있는데 뭔가 정상에 있으면 내려가는 것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 상태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 절정의 상태는 오히려 좀 슬프고 약간 항상 올라가고 있는 그 상태? 그 상태가 좋아요. 그 희망의 상태. 정말 일상이 다 수행인 것 같아요. 어디 산에 가서 도 닦는 게 아니고 그냥 걸으면서도 돌을 닦을 수 있는 거고 그 도라는 글자를 자세히 봤더니 이렇게 머리 숫자에 이렇게 발 그건데 머리로 생각하면서 발로 걷는 게 도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게 길이잖아요. 길도자. 템플스테이도 저도 여러 번 가봤지만 그런다고 하는 게 아니고 부엌에서 야채를 씻으면서도 돌을 닦을 수 있는 거고 그림도 그런 것 같아요. 정신 건강을 위해서 그린다 이러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주부와 화가의 공통점은 급여가 없다. 네. 시간당 급여가 없다. 그렇지만 무의식과 만날 수 있는 특권은 있다. 이게 뭐 나중에 죽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자기가 솔직하면 후회 없겠지 싶으니까 저는 그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겸재 정선을 좋아하는 이유가 70대 말에 인왕기슭도를 그렸다는데 그런 자기의 득의작, 그러니까 그 마스터피스가 그 정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20-30년 더 하면은 뭐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급해지지 않아졌어요. 그러니까 30대는 되게 조급했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소년등과라는 말, 그러니까 어렸을 때 스포트라이트 받는 거 그런 거 부럽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사람이 빨리 망가질 수도 있고 긴 호흡으로 보면 결국은 말년으로 갈수록 천천히 숙성되는 게 최고겠구나. 그러니까 지속하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작가님도 사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거의 초월자처럼 얘기를 하지만 아니에요. 그래도 네, 20대 분명히 때는 힘들 때가 힘들었어요.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네. 직장도 다녀보고 예, 막 그랬는데요. 결국엔 또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월급이 나오나 정말 집은 쌓여가면서 괴롭긴 하지만 나이 들었다는 거를 의식을 못하고 하루하루가 새로운 느낌? 최고의 축복인 것 같아요. 예술가는 그런 면에서. 그렇다면은 작가님은 어떤 작가로 좀 남고 싶으세요? 진짜 농부 같은 작가로 1년 1년 농사를 지으면서 풍년일 수도 있고 흉년일 수도 있지만 늘 자기 길을 그냥 꾸준하게 가는 작가. 네. 휘둘리지 않고 그렇지만 자연에는 순응하면서 농부 같은 화가가 되고 싶다는 거는 정직하고 싶다는 거예요. 땅만큼 정직한 게 없는 것 그치, 같아요. 그치. 네. 본인이 땀을 흘린 만큼 수확을 하는 것이고 땀을 흘렸다고 또 다 수확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했다고 다 공모전에 뽑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그 다음에 여지는 나머지는 하늘이 알아서 그런 면에서 농부의 삶도 존경하고 대지가 품어내는 그런 생명의 먹거리들 경외로운 느낌이 들죠.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돼지를 갖다가 어머니로 많이 표현하잖아요. 네, 진짜 그래요. 뭔가 품어주고 그다음에 먹여 살리고. 그리고 뭐 다 받아들이고 다시. 네, 제가 이제 식물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정말 이렇게 동물이라는 거는 정말 이동을 하면서 서식지가 바뀌는데 식물은 어떻게 해서든지 환경에 적응을 한다는 점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남을 해치지 않고 햇빛과 물만 있으면 스스로 자란다는 점.
그것도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살면서 남에게 생명을 또 주고 자기는 먹히지만 엄마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나서 누군가 자기는 먹히지만 남을 살리는 거. 그게 살림이기도 하고 남을 살리다 살림. 그러니까 동물은 자기가 선택하지만 얘는 죽임을 당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남한테 생명을 주면서 또 그게 존재의 이유기도 하고 죽임을 당한다고 슬퍼할 것도 아니고 그냥 그거 자체의 존재의 이유. 순환에 올리니까. 저는 변화, 순화, 생명 이게 저의 작업의 또 키워드이기도 해요. 모든 게 변하지 않으면 얼마나 슬퍼요. 이게 아무리 절망이라도 희망이 있는 거고 좋은 게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게 나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너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너무 배가 고팠던 사람은 그게 자기가 트라우마일 수도 있지만 굶어봤던 게 아무것도 아닌 일로 자기의 자산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정말 생각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운이 좋다 나쁘다는 없는 것 같아요. 농부 같은 작가. 네. 야, 멋있네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농사 짓듯이. 그렇지, 네, 그렇지. 그냥. 늘 한결같이 네. 시대가 변하든 네. 아침에 일어나서 해 뜨면 움직이고 해 지면 자고. 그렇죠. 옛날 시계 없었을 때도. 네. 달을 봐도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달을 좋아하는데 달이라는 게 진짜 여성적이에요. 그래서 월경이라는 말이 달이 지나는 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태양은 늘 같은 곳에 있어서 되게 규칙적이라고 보고 달은 옛날부터 서양에서 불규칙적이고 변덕이 많다고 하는데 달만큼 규칙적인 행성이 없어요. 딱 그 28일에서 30일 주기로. 그러니까 저도 이제 또 여성이다 보니까 달을 이렇게 보면서 만월일 때의 충만감 같은 거. 근데 진짜 이렇게 수행자들은 만월일 때는 음식량도 줄인다 그러더라고요. 에너지를 받으려고. 네, 그럼 내가 확실히- 비워놔야 네. 채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만월일 때 그림을 그린 것도 많아요. 그래서 그 조수간만의 차도 달의 인력으로 생기는 거고 다 농사의 파종이나 이것도 다 달을 보면서 원시시대 살았는데 지금 사람들은 숫자만 보지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둔하잖아요. 근데 진짜 동지라든가 뭐 입춘이라든가 보면 절기가 정말 정확하거든요. 동지라는 계절을 보면 깜깜한데 팥죽을 먹잖아요. 저도 네네. 또 그 의식처럼 생일상처럼 팥죽을 먹는데 그 붉은 팥이라는 게 양기를 갖고 있으니까 음의 기운이 극에 달했을 때 아까 궁죽변 이런 것처럼 양기를 보충하면서 다시 새로운 봄을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3월이 봄이 아니라 진짜 경칩의 봄이 아니라 동지에서부터 봄이 시작되고 어떻게 보면 절망이 극에 달했을 때 진짜 깜깜한 어둠일 때 다시 희망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동지만 되면 팥죽을 먹으면서 아 이제 희망이 시작되겠구나 약간 그런 느낌이 와요. 전혀 저는 그냥 동지죽 좋아해가지고 먹었는데 그런 의미였구나. 그래서 동지를 그린 작품도 많아요. 동지 깜깜한 상태에서 뭔가 이렇게 꼬물꼬물 시작하는 이미지. 그래서 더 궁금해요. 작가님한테 예술은 어떤 걸까? 예술. 예술이란? 정말 저를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저도 늘 내가 어떤 사람이지 50이 넘었는데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그리다 보면 계속 변하면서 우연히 들어가고 좌충우돌 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내가 이런 색을 좋아하고 이런 호흡을 하면서 이런 선이 나오고 전혀 예상했지 못한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작업을 하면서 꿈에서도 만나지 못하는 그 무의식을 만나는 것 같은 그런 게 예술인 것 같아요. 오늘 사실 작가님하고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너무 저도 새로운 걸 발견한 것 같아요. 대상을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구나. 거기서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네. 그리고 또 오늘 작가님의 재료를 가지고 처음 써본 재료인데 네.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오늘 좀 생각해보면서 그려봤습니다. 제가 대략 이렇게. 오! 네. 정말 느낌 있는데요? 아니 어떻게 먹을 처음 쓰셨다면서 쓱쓱하신 느낌이 있네? 네, 쓱쓱했어요. 주먹과 그 까만 네. 목으로 되게 잘하셨다. 그런가요? 네, 앞으로 계속 한지 작업도 해보세요. 네. 바꿔야겠네. 네, 한지 제가 많은데 좀 드릴까요? 아니,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너무 오늘 네. 좋은 시간이었고, 예. 네. 작가님을 또 새롭게 알았지만, 네. 오늘 정말 그 공부 많이 했어요. 작가님 너무나 오늘 수고 많으셨고, 네. 다음 전시 때 제가 찾아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이 기회를 통해서 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